나이 들어 보이고 덜 세련돼 보이는 인상에 하냐 안 하냐만 딱 하나가 일반적인 교정보다 하나 더 들어갔는데도 훨씬 더 드라마틱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는요, 위에 덧니가 있다, 송곳니가 뻗어졌다는 주소로 처음 내원하셨던 여성분이셨고요. 옆모습 엑스레이를 보면요,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 성인 여성들의 얼굴 표준 패턴 선인데, 지금 소개해드릴 환자분이 이제 빨간색인데요, 여기가 이제 위턱뼈, 코랑 인중을 받치고 있는 뼈, 여기가 위 앞니, 여기가 아래 앞니, 여기가 얼굴의 아랫부분을 보고 있는 아래 턱이었어요. 코랑 인중 부위를 받치고 있는 위턱뼈는 좀 표준치보다 작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케이스였고요. 아래턱뼈는 상대적으로 조금 나와 있는 주걱턱 경향이 있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이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게 정면에서 얼굴 사진을 보시면은 위턱뼈가 작으면 위에 치아가 틀어질 수밖에 없고요. 송곳니가 바깥쪽으로 뻐드렁니 혹은 덧니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케이스였던 거죠. 두 번째 치아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양상으로 이제 치아가 좀 틀어져 있었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위턱뼈가 앞뒤로만 작은 게 아니라 위아래로도 작고 위에 약간 올라가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폭도 좀 작았거든요. 이 위턱뼈가 좀 위로 올라가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위턱뼈에 달려있는 위암이 노출량이 적고 웃거나 말할 때 상대적으로 아래 치아가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뉴스에 보면 조금 나이가 많은 정치인들 나와서 막 인터뷰할 때 보면요, 위에 차 나오니까 이렇게 아래 차 거예요. 소개해드리고 계신 환자분 30대 초반인데 이게 지금 위에 차를 품고 있는 위턱뼈가 작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렸을 때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 성장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 차가 많이 안 보이는 케이스,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이 정면에서 봤을 때 아쉬운 케이스였고요. 위턱뼈가 상대로 작고 아래 치아를 품고 있는 아래턱뼈가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원래는 위에 치아가 아래 치아보다 앞쪽에서 치아를 덮고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위에 두 번째 치아보다 아래 두 번째, 세 번째 치아가 튀어나와 있고 여기도 두 번째 치아보다 세 번째 치아가 앞으로 좀 튀어나와서 물리는, 이런 걸 저희는 반대로 물린다고 해서 반대교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또 아쉬운 부분, 원래 아래 어금니를 바깥쪽에서 확실히 덮어줘야 되는데 턱뼈가 좀 좁다 보니까 위에 치아가 아래 어금니를 간신히 좀 덮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요. 아래 어금니가 안쪽으로 덩달아서 안쪽으로 과도하게 좀 쓰러져 있는 양상이 보여요. 위아래로 씻는 힘이 가해지면 어금니에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치아가 빨리 마모되게 되고 치아를 떠받치고 있는 잇몸이 안 좋아지면 더 안쪽으로 쓰러지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거든요. 저는 환자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면 피사의 사탑 같은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원래 건물이 이렇게 똑바로 수직으로 써 있어야지 건물이 오랫동안 튼튼하게 가는데, 뉴스 보신 분들 알겠지만 피사의 사탑 조금씩 계속 쓰러지고 있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위에 치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치아 안쪽으로 말려들어 있고 세 번째 치아가 상대적으로 튀어나가서 덧니, 뻐드렁니라고 불리는 상태. 이 아래턱에 있는 아래 치아를 덮으려면 위턱뼈는 아래 치아, 아래턱뼈보다 더 큰 U자형의 치아들이 이제 심겨져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키홀이라고 그래요. 열쇠 구멍 모양으로 약간 좀 위턱뼈가 쪼그라드는 양상이. 그러다 보니까 앞니가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할 때는 주로 주차장에 많이 비유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차장이 좁은데 차가 똑바로 주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위턱뼈가 원래는 이렇게 한 조각, 두 조각으로 되어 있는 뼈인데 이걸 이쪽으로 이제 벌려주는 위턱뼈 확장 치료를 했고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제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한 달 동안 이제 진행해서 위턱뼈가 이제 두 조각으로 성공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앞니가 살짝 벌어지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위아래 교정 장치를 붙여서 이제 치아배열을 해드리게 되는 거고요. 이때부터는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장 공사하고 나서 치아에 주차용원들 붙여드리고 철사 넣어드리면 치아는 저절로 똑바로 이제 배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 이제 사진을 보여드린 건데, 안쪽에 쓰러져 있던 어금니들, 위턱뼈가 확장되면 아래 어금니들도 확장되어 있는 위턱뼈를 쫓아서 저절로 이제 일어나게 돼요. 중간에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 혹은 미니 스크류라고 부르는 조그만한 핀을 아래 치아 중간에 어금니에 설치해서 여기에 이제 고무줄을 달아서 약간 발달되고 좀 앞으로 나와 있던 걸 좀 안쪽으로 넣어드리는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사진이 중간에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왜냐면 되게 빨리 끝났거든요. 그래서 전후 사진 한번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위에 치아 이제 삐뚤빼뚤했던 것들, 그 다음 아래 치아가 위에 치아 대비 조금 바깥으로 나와서 물렸던 것들, 아래 치아가 위에 치아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균일하게 물리게 치아배열 똑바로 잡아드렸고, 위턱뼈 이 열쇠 구멍 모양으로 약간 쪼그라들어서 치아가 삐뚤빼뚤했던 거, 위턱뼈를 U자형으로 크게 이제 확장 제대로 한 다음에 치아배열 다시 똑바로 해드렸고요. 아래 치아도 아래 어금니 좀 과도하게 쓰러져 있던 거 바깥쪽으로 일으키게 하면서 위아래 치아 배열이랑 교합은 제대로 잡아드렸고요. 이제 얼굴 사진을 보시면요, 위턱
위턱뼈가 작기 때문에 나타난 특징, 위에 차 대비 아래 차가 웃거나 말할 때 많이 보이는 것들 교정하시면서 저절로 개선이 됐어요. 환자분이 다르게 웃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위턱뼈를 처음에 이제 확장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옆모습 엑스레이에서 검은색이 치료 전이고 빨간색이 치료 끝났을 때 엑스레이 선을 이제 비교해 본 거예요. 원래 위턱뼈가 위로 이제 박혀 있고 뒤로 들어가 있던 게 위턱뼈가 확장되면서 위턱뼈가 앞으로 꺼내지고 아래로 내려오게 됐어요. 위 앞니도 원래 위에 있던 게 아래로 저절로 내려오면서 웃거나 말할 때 이제 윗니가 많이 보이게 된 거고요. 해박 쪽 옆에서 봤을 때 여기가 위턱뼈, 여기 위에 차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귓구멍 앞에 있는 이 턱관절 중심으로 아래턱이 뒤로 빠지면서 약간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처음에 제가 분석 결과 말씀드렸을 때 아래턱이 좀 튀어나와 있는 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턱뼈의 움직임에 맞춰서 아래턱뼈가 뒤로 들어갔어요. 아래턱이 좀 튀어나와 보이는, 약간 나이 들어 보이고 덜 세련돼 보이는 인상이 더 세련돼 보이는 인상으로 변하게 된 거죠. 치료 기간은 1년 1개월 걸렸습니다. 제가 대개는 이런 발치를 하지 않고 하는 교정에서는 루틴하게 1년 9개월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위턱뼈 확장을 하냐 안 하냐만 딱 하나가 일반적인 교정보다 하나 더 들어갔는데도 훨씬 더 드라마틱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빨리 끝나기도 했고요. 제가 요즘 이제 환자분들이랑 상담하면서 느낀 거는요, 가끔씩 다른 치과에서는 위턱뼈 확장 치료 하지 않고도 치료가 된다는데 여기서는 꼭 왜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냐고 질문하시는 환자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위에 앞니만 가지런하게 하고 싶어라고 하면 위에 앞니만 부분 교정해도 되는 케이스긴 해요. 위에 차가 가지런해져도 이런 케이스는 웃거나 말할 때 위에 차가 많이 안 보여요. 교정한 보람이 좀 덜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정 진단 상담하실 때 3차원 쪽으로 본인 골격이랑 치아 상태에 맞는 쪽 계획을 들으시고, 필요하다면 위턱뼈 확장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이런 심리적인 결과, 기능적으로 개선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보시는 분들께서 교정 상담하시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